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썸머윈이라는 어떤 코어 행사에 좀 빠져있단 말이에요. 저희 알고리즘에 썸머윈이라고 타이틀을 단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뜨는데 이게 뭔지 찾아보면요. 그러니까 여름과 할로윈의 합성어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통은 여성분들이 썸머윈 이렇게 제목을 달고 썸머윈에 어울리는 할로윈 음식들, 할로윈 장식들을 한 상태로 무서운 슬래셔 영화 같은 거를 보는 그러한 쇼폼들이 많이 떠요. 그래서 저도 방금 나름대로 굉장히 허접 쓰레기 같지만 한국의 뿌띠 할로윈 플러스 서머를 위해서 어, 가벼운 슬래셔 무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았더니요. 서머윈이라는 게 보통은 여름철에 진행이 되는데 비공식 여름 축제다. 이 기념일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채널의 인기 시리즈인 그래비티 폴즈의 에피소드에서 처음 등장을 했다. 작중에서는 할로윈을 너무 좋아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여름철인 6월 22일 뭐 그 즈음에 두 번째 할로윈을 기념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많이들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서머윈이라고 검색을 하면 어 진짜 감각 좋은 외국 여자분들의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릴스가 많이 뜬단 말이죠. 꽤나 많이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오, 호박을 파질 않고 수박을 파서 그 호박 얼굴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너무 좋은 서머윈인데 서머윈 붐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왔겠지만 좀 요즘 호러에 살짝 발을 걸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호러를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를 해왔는데 공포 썰이라든지 괴담이라든지 이런 류를 솔직히 말하면 조금 오래 봐왔단 말이죠. 제가 10대 후반부터 즐겨왔으니 1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정말 조금 넘은 것 같다. 10년 정말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뭐 괴담을 보고 오싹오싹하다 이렇게 느껴질 만한 것이 좀 줄어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별로 무섭지가 않기는 해요. 웬만한 거를 봐도 읽어도. 원래 뭐든지 처음에 도파민만 못하긴 하잖아요. 그런 요즘인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런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점점 별 생각이 없긴 하다. 공포 어떤 썰을 읽고 어떤 썰을 들어도 무섭지가 않으니, 사실 무서워하지 않는 상태로 읽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해서 그냥 그런 것들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요점은 그냥 그때그때 땡기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트위터에서 이거는 공포랑 사실 굉장히 무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는 어렸을 때 학교 괴담에서 이것을 보고 이상석욕이 발현되었다. 뭐 요런 류의 게시물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에피소드가 뭐냐면 학교 괴담 극 초반 거의 1화였나? 에 나오는 그 베토벤 에피소드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그 당시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베토벤 에피소드에서 그 해골께서 이제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무엇을 보고 그 학교 괴담 아이들 중에서 가장 좀 어른스러운 보라색 머리 여자애가 있잖아요. 그 여자애가 이제 약간 목이 매달린 상태로 아슬아슬하게 선 모습을 이제 따서 그리는 그런 씬이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에피소드가 너무 무서웠고 더불어서 학교 괴담이 전반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의 어떤 내용보다 무서운 이유는 그 특유의 그림체, 약간 음습한 느낌? 진짜 그림만으로 음기가 가득하잖아요. 약간 그 2000년대 초반 일본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특유의 눈이 아주 크고 그 게임스러운 그림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살짝 보진 않았지만 클라라드 같은 느낌? 그런 류의 그림체들이 모르겠어. 그냥 존재만으로 좀 찝찝함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학교 괴담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은 학교 괴담 제작진이 다소 야한 애니메이션을 만든 제작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느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구나라는 어떤 맥락의 연결을 알게 되었죠. 자, 학교 괴담을 검색해보면, 어머, 제가 2000년대 초반 그림체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2000년에 방영을 했나 봐요. 미쳤는데? 언제적 이야. 오, 장르의 블랙 코미디라고 있네. 북미판 한정이라고 합니다. 북미판에서는 현지화를 한 결과 원작의 장르들은 사라지고 블랙 코미디 장르로 바뀌었다. 이거 예전에 본 것 같아요. 미국에서 더빙을 한 걸 봤는데 되게 웃기게 더빙을 했던데? 약간 비꼬듯이 블랙 조크를 잔뜩 섞은 그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럴 만한 것 같기도 해. 원작은 코다시아 KK 문고의 소설이고 학교 괴담이 원제는 맞나 봅니다. 1권은 학교 1권은 한국에서도 1993년경 빨간 마스크 붐에 편승해서 대길 도서에서 해적판으로 내가 유령이다라는 쌈마이한 이름을 붙여 발간했었다. 당시 국딩들에게는 꽤 화제가 되었던 괴담집. 언제적이야? 그래서 이제 이것이 2000년 10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후지 테레비에서 방영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랬군. 앞서 개봉한 동명의 영화 시리즈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서 제작이 결정된 케이스다. 음, 그래서 오마주인 듯 1화 내용이 영화랑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어허. 제작사는 스튜디오 피에로라고 하네요. 여기 유명한 스튜디오 아닙니까? 이 스튜디오 피에로에서 나온 작품들이 이제 보면은 환상게임, 유유백서, 클램프 학원 탐정단, 최유기, 슈퍼걸즈, 히카루의 바둑, 블리치, 꿈빛 파티시엘, 오소마츠 육상둥이, 도쿄구울. 뭔가 전반적으로 살짝 그 특유의 맨들함이 있네. 기분 탓일까요? 아무튼 이렇게 제작사에서 제작을 하였고요. 음, 방영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학교 괴담 스레에서는 이기를 희망하는 목소리와 방영이 무산된 3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 일본에서도 인기가 상당했던 듯하다. 그쵸. 하나가 이제 무산된 에피소드가 있다라는 거를 들었습니다. 줄거리는 엄마를 여의고 아버지와 함께 부모님이 어렸을 적에 살았던 도쿄 근교의 시골로 이사 온 초등학교 5학년생 사츠키 나헤미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녔던 아마노가와 초등학교에 전학을 오게 되었다. 사츠키 일행은 학교에 구교사를 헤매다가 거기에서 요괴들의 습격을 받게 된다. 사츠키 일행은 그곳에서 사츠키의 어머니가 남긴 요괴 일기를 발견하고 거기에 쓰인 방법을 따라 요괴를 격퇴한다. 여기에 나온 요괴가 그 코렐라인에 나오는 고양이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크시니. 그 순간 요괴 아마노자쿠가 애완 고양이 카야 안으로 봉인되어 버린다. 카야한테서 아마노자쿠를 쫓아내기 위해 구교사 안에 다른 요괴를 퇴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서 사츠키 일행은 요괴 일기의 정보를 토대로 다른 요괴들을 퇴치하기 시작한다. 야, 용감하네. 스토리상 뜻하지 않게 학교에 구교사로 들어선 학생들이 뒷산의 택지 개발로 신사 주변의 악령 봉인 결계가 박살난 탓에 풀려난 요괴 유령, 원령들에게 시달린다는 영화판의 얼개는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나요? 몰랐지 뭐야? 음, 뭐 요괴와 관련된 얘기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네요. 근데 그래야 뭐 얘기가 되긴 하지. 하지만 긴 호흡에 걸맞게 온리버스 형식으로 내용을 안배하고
복선을 깔아두어 스토리텔링을 강화했다. 영화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처음부터 요괴일기라는 테마용 교본이 부여되어서 이를 바탕으로 요괴와 원령의 퇴치 및 봉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빨래가 다 됐네요. 매 회차마다 일본의 도시 전설에서 볼 법한 유명 요괴와 유령들이 등장하므로 학교 괴담이라는 제목과는 다르게 학교의 비중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 그랬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고 아이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성인들이 보기에도 꽤 으스스하고 진지한 작품이다. 아닌 게 아니라 초등학생 정도의 감수성으로는 도저히 볼만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그쵸. 확실히 애들이 보기에는 조금 트라우마적인 요소가 있긴 해요. 저도 많은 호러물을 보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많이 보진 않았어요. 많이 읽었죠. 정확히 말하면. 읽었지만 개 중에서 진짜 학교 괴담만큼의 임팩트를 가지는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특히나 어릴 때 봤으니까. 뭔가 저희의 엄마 세대분들이 학교 가다면이냐 그 뭐야 그, 그 뭐야 전설의 고향 같은 걸 봤던 때의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학교 괴담은 심지어 어쨌든 현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끼리 집에 있는데 그 사슬낫의 제니 같은 남자가 와가지고 어 자신들을 어떻게 이렇게 삭삭 하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류의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무섭죠. 너무 현대적이라서. 뭐 예를 들면 그 혜미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동생이랑 그 굉장히 기이하게 생긴 여자 귀신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립스틱으로 봉인했나? 유명한 귀신인데 그게 캡처로 많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현실과 닿아 있어서 무섭죠. 어, 작화나 연출 면에서도 초등학생이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등장인물들이 개그성으로 겁에 질리는 경우가 드물고 상당히 진지하게 겁에 질리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데다가 시체가 썩은 모습. 아, 그랬나? 해골, 목 잘린 사나이. 목 잘린 사나이는 조금 섹시하죠? 지금 보면. 입에서 눈이 나오는 악령. 아, 요게 진짜 겁나 무서움. 설녀. 설녀는 안 무서웠던 것 같아. 작화도 제법 무섭게 그려져 있다. 맞아. 굉장히 기분 나쁜 그림체야. 그리고 오프닝이 진짜 기가 막히게 좋죠. 자, 한국에서는 더빙 버전으로 2002년도에 방영을 했는데요. 방영 당시 데이트를 쳤던 초인기작으로 이전작들을 초월한 최강의 공포 애니메이션으로 어, 나왔다고 하네요. 피아노 귀신 에피소드 방영 이후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엘리제를 위하여가 나오면 진심으로 무서워하는 학생들이 생기기도 했고 이거는 진짜 인정. 지금도 저는 이 엘리제를 위하여만 들으면은 학교 괴담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몸이 돼버렸죠. 가라귀신 에피소드 방영 이후에는 한밤중에 집에서 부모님이 올 때까지 화장실을 못 가는 아이들이 생기기도 했다. 아, 얘가 걔인가 보다. 사슬낫. 저승넷이 나오는 저승넷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진짜 최고의 에피소드. 나오는 삼도천 할멈 에피소드 방영 후에는 학생들이 네이버와 다음에서 다음 저승넷이 실제로 있는지 검색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정도이다. 이야, 작중 도메인이 따로 있네요.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웹페이지는 아니고 참고로 한국 방영판에서는 도메인이 나오는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모자이크 약하게 해져가지고 M, 이 N처럼 보이는 걸 제외하면 대부분의 글자가 식별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2009년과 2010년 아까 보아하니 그 꼼지 파티실이 나왔을 즈음이라고 하네요. 이때에 이제 괴담 레스토랑과 함께 편성이 되었는데 재방송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괴담 레스토랑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때는 유튜브로 더빙판 전편을 볼 수가 있었으나 당연히 저작권을 위반한 불법 녹화본이기 때문에 전부 삭제가 되었다. 지금은 어디서 볼 수 있지? 북미에서는 고스트 스토리즈라는 번안된 제목으로 더빙되어 방영이 되었으며 동양적 공포가 가미된 애니메이션인데도 더빙 싱크로는 아주 높다. 현지화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이름의 일본어 발음도 부자연스럽지 않고 꽤 잘 어울리는 편이다. 원래 서양적 더빙은 사츠키를 사추키 등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셋키
발음함으로써 더 자연스러워졌다. 어, 하지만 이 북미판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설적인 더빙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요약 시리즈나 일본판 비스트 워즈의 버금가는 막장스러운 대사 때문이다. 어, ADV 필름스라는 회사에서 판권을 사서 더빙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면 개그성 팬 더빙이 아닌가 오해하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대사들이 전부 막장스러운 스타일로 어레인지가 되었고 블랙 코미디 또한 심심찮게 튀어나온다. 어, 온갖 욕이 너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삐 처리되는 경우도 많고요. 동성애나 정신병, 색드립 등의 개드립이 심심치 않게 터지면서 괴짜 가족, 사우스파크, 심슨 가족 수준의 블랙 코미디 애니메이션으로 뒤집어졌다. 음, 베테랑 성우진이라고 하네요, 여기에서도. 아하. 주인공 일행 역시 성격이나 행보가 막장으로 변모해서 나혜미는 아가리 파이터 수준의 스케반이 되었고, 스케반이 뭔데? 장영빈은 얘가 누군데? 가슴과 속옷 등 성과 관련된 것에 집착하는 색정증 환자가 되었고, 야, 이래도 되는 거야? 오경태는 어째서인지 유대인 플러스 게이 기믹 캐릭터가 되었고, 아, 종교 관련된 뭔가 그런 게 되게 많은 설정으로 바뀌었구나. 그런데 북미 쪽에서는 학교괴담 시리즈가 굉장히 호평을 받는다. 더빙의 배경에 대해서도 루머가 떠도는데 학교괴담이 형편없는 애니메이션이라서 일본 본토에서도 별 인기를 끌지 못했고 그걸 인지한 더빙팀이 일부러 대본 없이 애들이 막장객으로 대사를 가득 채우면서 내용을 살렸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사실과 다르고 잘못 알려졌다. 따라서 해당 성우의 주장은 원작 파괴 더빙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일 가능성이 높다. 퍼니메이션에서 더빙한 애니메이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본토에서의 흥행 성적과는 별개로 미국 내 정서에 걸맞게 각색해서 더빙하는 것이 그 당시 미국 더빙 업계의 관행이었기 때문. 어, 아이러니하게도 진짜로 망한 건 더빙을 담당했던 ADV 필름스에 있었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재정 문제가 악화되었고 결국 2009년 청산되었다. 아,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구나. 하지만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 성우가 직접 부린 루머다 보니까 학교 괴담 더빙판을 리뷰하는 북미 쪽 유튜버들은 이를 기정사실로 깔고 평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리뷰 전에 간략하게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꼬박꼬박 위에 적힌 내용처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짙다. 다만 학교 괴담 자체가 서양인의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맞는 모양이다. 원판을 보고서도 악평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말이다. 아, 실제로 북미 쪽에서는 내용도 밋밋하고 너무 진지만반 애니메이션이라고 혹평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그 외에 비판점은 캐릭터의 개성 부족과 작화 문제 등을 꼽는다. 음, 학교 괴담 애니메이션의 팬이라면 상당히 불쾌함을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문화의 차이니 그러려니 하는 게 낫다. 한국에서도 서양 공포 영화는 안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이 널린 것처럼 그럴 수 있지. 학교 괴담은 무서운 요괴들이나 언데드들을 잡는 게 주된 목적인데 등장하는 요괴나 귀신은 서양 관점에서는 딱히 와닿지도 않으니 결국 서양인들의 관점에선 무섭지도 않은데 등장인물들만 진지한 망작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음, 애초에 일본에서 유행하던 괴담들을 소재로 만든 작품인데다가 기독교 전통이 있는 서양 문화권에서는 동양권처럼 귀신의 원한이나 사념 같은 감정 묘사는 와닿지 않는다. 서양에서 귀신이나 유령 같은 존재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서구권의 기독교적 세계관 때문인데 기독교 세계관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영혼이 현세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을 부정하는 신성 모독이자 이단으로 간주되었다. 19세기 오컬트가 유행하면서 귀신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나 이건 탐구의 대상으로서의 관심의 증가이지 공포의 대상은 아니었다. 현대에 들어서 이민자와 동아시아 공포매체 유입으로 귀신에 대한 공포는 어느 정도 늘어났으나 동양권처럼 두려워한다고 보긴 어렵다. 음,
하지만 더빙을 안 한 자막판은 원본의 의미를 착실히 전달하기에 자막판으로 본 유저들은 특히 이시파가 감동적이다, 뭐 나는 이 시리즈를 원한다 등등의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한다네요.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긴 하지만 양국에서는 모두 영어 더빙판이 웃기고 재밌다는 반응이 상당히 많다. 당연하지만 일본 본토에도 어느 정도 알려진 듯하다. 일단 10화 전후로 수위의 수준이 달라진다. 오, 만약 막장에 북미 더빙판이 좀 거슬린다면 동남아 영어판을 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거는 전개를 잘 따랐다고 하네요. 제작사인 스튜디오 피에로에서 제작 당시 단독으로만 제작하기에 벅찼는지 원화를 하청에 넘긴 에피소드가 비교적 많았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각 작화마다 미세하게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다. 심지어 같은 에피소드임에도 장면마다 작화가 들쑥날쑥하다는 걸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인정. 또한 작화의 질이 아쉽게도 떨어지는 편이고 디지털 촬영과 채색이 애니메이션에 처음 도입된 과도기에 나온 작품이라 채색도 이상하게 되어 영상미적으로 좋은 작품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근데 그게 맛이죠. 더불어 은근히 설정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많고 뭐였지? 1화에서 요괴일기에 있는 요괴들이 모두 뒷산에 잠들어 있다고 언급되는데 몇몇 요괴들은 봉인 장소가 뒷산이 아니거나 아예 봉인이 안 되어 있었다. 그리고 2화에서는 요괴일기에 있는 요괴들이 전부 학교에 있다는 식으로 언급되는데 정작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걸 보면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놈들이 더 많았다. 어, 아마 제작진들이 처음에는 학교 괴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학교 내에서만 사건이 벌어지게 에피소드를 구성하려 했으나 소재 부족이나 스토리 진행상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설정을 변경한 듯. 또한 스토리적으로 봤을 때 등장인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도 흠이다. 뭘까요? 이를테면 피아노 귀신 소동 때 아무리 선생이 시켰다곤 하지만 구교사가 귀신들 속을 그 자체라는 걸 뻔히 알면서 괜찮겠지 하며 혼자 돌아다니거나 거울 귀신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귀신의 소동인 걸 진작에 눈치챘으면서도 바로 요기일기를 뒤지지 않고 엉뚱하게 경찰서로 달려가는 등. 뭐 이거는 그 애니메이션의 맛이죠. 장난이고요. 사실 어릴 때 뭔가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작화가 뭉개지거나 이상한 경우가 있더라도 캐릭터들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정을 지으며 공포 분위기를 잘 만드는 훌륭한 연출이 돋보인다. 이런 완성도에 힘입어 인기를 끌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이 애니메이션은 평균 시청률 12%, 최고 시청률 14%로 상당한 대박을 쳤다. 흥미롭네요. 이게 그 방영이 안 된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본래 애니메이션 학교괴담 3화로 방영될 예정이었던 에피소드이나 공개 취소된 환상의 에피소드이다. 2000년 10월 29일 제2화 끝에 입지전인 여자 이야기를 담은 예고편이 나오며 3화에서 다루어질 예정이었으나 방영되지 않았고 대신 방영 날짜인 2000년 11월 5일에는 1화, 2화를 편집한 1차 총집편을 방영하였다. DVD에서조차도 누락되어 다루어지지 않았다. 제작 작업 자체는 더빙 단계에서 중단되었기에 편집되진 못했으나 영상 자체는 전편 완성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빨간 마스크는 학교괴담 본편에 출연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엔딩에서나마 짤막하게 등장하는 게 전부이다. 사실 한국에서의 빨간 마스크라고 알려져 있지만 에피소드 원제 및 원형이 되는 일본 괴담은 단순히 입 찢어진 여자로 마스크의 색깔을 명시하지 않으며 이것이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마스크가 피로 빨개졌다는 설정이 덧붙여 빨간 마스크라 불리게 된 것이다. 실제로 예고편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평범한 하얀색이다. 만약 취소되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방영했다면 투니버스 측에서 빨간 마스크라고 로컬라이징 했을지 그냥 원제대로 입 찢어진 여자라고 방영했을지는 불명. 방영 불명과 그 이유. 빨간 마스크 편이 방영 무산된 이유는 제작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추측되는 가장 큰 원인은 구순열을 앓고 있는 환자 혹은 환자의 가족과 장애인 단체에서 항의했기 때문이다. 일설에서는
예고편이 나왔을 때는 대략적인 콘티와 부분적인 장면들만 완성된 상태였고 직후에 방영 중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3화는 완성조차 되지 않아서 DVD에도 수록되지 못했다는 말이 있다. 확실한 것은 만약 1일만 늦었더라도 일부 샘플 영상 정도는 나중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지금은 학교 괴담이 종영된 지 20년이 넘게 지났게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은 불가능이다. 입 찢어진 여자는 예고편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마리아와 매우 관련 깊었던 유괴로 추측되며 마리아 누구 말하는 거예요? 걔? 보라머리? 눈치챈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모코와 비슷한 머리 스타일에 머리색도 비슷하다. 모모코가 누군데? 아예 공식 콘티본을 보면 알겠지만 입이 찢어진 모모코로 보일 정도다. 에? 이후 2022년 촬영 감독을 맡은 후쿠시마 토시유키가 본인 블로그에 3화에 대한 회고를 하였다. 처음 스튜디오 삐에로로부터 방영 중지 연락이 왔을 때는 깜짝 놀랐다고 하며 결국 중단 결정이 내려져 급히 총집편용 컷을 촬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작 방송 일주일 전이었고 이미 거의 완성 단계까지 되었던 시점이었다고 한다. 당연히 스토리보드도 읽고 촬영 회의도 마쳤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기억하지만 여러 가지 어른의 사정이 있어 상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다만 마리아의 병원 입원 시절 회상 장면이나 속옷 노출 컷이 있었는데 나오지 못해 아쉬웠다고 한다. 그러면서 3화의 비디오를 보여주었는데 이걸 보면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았고 관계자들은 영상을 갖고 있는 듯하다. 아, 모모코가 마리아구나. 마리아랑 되게 비슷한 외형이라고 합니다. 마리아의 반 친구 여자아이 2명이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져서 학교를 쉬게 되었다. 경태가 얻은 정보에 따르기를 전날 밤에 입 찢어진 여자가 나타나서 학교에 남아있던 2명을 습격했다고 한다. 게다가 그 입 찢어진 여자는 마리아와 꼭 닮아 있었다고 한다. 마리아는 작년 1년 내내 학교를 쉬었던 탓에 정체가 수수께끼로 가득했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져버렸다. 나혜미는 마리아가 받는 의심을 풀어주려고 집으로 초대했지만 다크시니는 마리아가 어젯밤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그리고 소문의 원인을 조사하던 나혜미 일행 앞에 입 찢어진 여자가 나타난다. 그러나 영혼의 봉인 방법은 알 수가 없는데 점점점점 그렇다고 하네요. 아, 마리아한테도 이런 나름의 그 되게 깊은 서사가 있었나 보군. 이런 얘기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학교 괴담에 대한 얘기는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그냥 제가 궁금한 부분들만 읽었어요. 각자 에피소드에 대한 궁금한 점은 딱히 뭐 없고요. 어린 시절에 보았던 것에 대한 감상을 더 많이 남기고 싶기 때문에 깊이 알아보진 않겠습니다. 그럼 끝.